네, 더운 날씨에도 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반갑게 뵙네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더 소박하길 바랬어요? 아니 배우전이라고 하니까 좀 오면서도 긴장이 많이 됐는데요. 그냥 편하게 궁금하셨던 거 뭐 여쭤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뭐 감독님들 뭐 의도나 이런 것들도 성실히 잘 대답하겠습니다. 좋은 대화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아까 들어오실 때 들으셨어요? 이 영전에서는 사실 특별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온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되게 큰 목소리로 또 온 게 맞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아 정말요? 네. 세상에 또 보러 오다니. 그러니까요. 역시 고향이 좋네요. 그쵸. 부산 출신이신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근데 그렇게 대충 하시기 있습니까? 어떤 자기소개를 대충 해주세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네. 근영 엔젤스 활동을 하다가 영화에 흥미를 느끼고 부모님에게 방송국 PD가 되겠다라고 오. 사기를 치고 지원을 해서 영국 영화과에 연출로 입학을 해놓고 네. 신입생 환영 공연을 그때 처음으로 무대 공연을 보고 네. 1학년 1학기 때 연기 수업을 듣더니 네. 사람이 갑자기 전공을 연기로 틀었다. 네. 그리고 명필름 영화학교까지 갔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한 이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이 질문들이 일단 잘생겼다 우지현이라고 올라왔고요. 다른 질문들도 올라왔는데요.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사실 우지현 배우님에게 독립영화의 얼굴 혹은 뭐 독립영화의 조승우 같은 말들이 붙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매체의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그간에 영화도 굉장히 많이 찍으셨어요. 아닌 척하지 말자.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안나에도 잠깐 나오셨던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매체에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회사랑 이제 함께 일을 하기 전에도 이제 그랬고, 그리고 회사랑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사실 뭐 많은 일을 막 이렇게 가리거나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건 예전에도 그랬고 이제 뭐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어떤 매체에서 이제 연기를 할 때와 그리고 이제 독립영화 소위 이제 말하는 독립영화 안에서 이제 연기를 할 때 이제 약간의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 다른 지점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성장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작업마다의 매력이 좀 달라서 네 그래서 단편도 이제 좋은 시나리오를 제가 받게 되면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한두 달 뒤에 또 한 작품을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사실 소속사에서는 단편을 많이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배우의 의지가 없으면 네. 대충 좀 잘 안 되는 일이기도 해서 일단 네네. 얼마나 긴장이 풀리셨나 한번 던져본 질문이었고요. 저희 이제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혜인 감독님께서 트랜짓을 촬영을 하셨어요. 네네. 트랜짓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트랜짓에서 마지막에 미호의 글썽임에는 자신이 변했음에도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기쁨의 어떤 그런 감정이었을까요? 라고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 이제 봐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리고 이제 문혜인 감독님이 얘기할 때는 어쨌든 이게 이 자리로 약간 돌아오면서 그리고 또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 개인적으로 겪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백호랑 같이 겪으면서 어떤 거를 통과해서 지나서 이제 여기 일원에 그래도 남아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감사함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제 거기에 복귀를 했고 내가 하고 있을 때 사실 제 마음은 그냥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이쁘긴 했어요.
물론 그 직전에 이제 저한테 어떤 종류의 영화적인 자극을 주기는 하지만 그냥 그 순간에 이 영화를 만들려고 어떤 프레임 안을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 그 일련의 사람들이 그냥 나랑 다르지 않구나, 똑같구나. 뭐 내가 이제 있고 싶은 곳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영화 중반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 타인의 시선이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근데 이 타인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다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에 명백한 타인이 아니라 어떤 동료, 같은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감정이 좀 뭉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문 있습니다. 오늘 상영한 4편 중에서 2편, 뒤로 걷기, 그리고 잠깐이지만 너의 기억에 운전하는 장면 나왔는데 혹시 운전 좋아하시는지 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오토바이도 타시죠? 아니요, 오토바이는 그 이제 친구 거를 빌려서 한번 타봤는데 저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이제 이게 근데 이제 큰 오토바이를 조금 이렇게 어떤 동호회에서 타는 느낌으로 타면은 이제 굉장히 이 좋은 취미로 잘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무튼 재밌었던 거는 그 사진을 올리자마자 여러 곳에서 문자가 굉장히 왔었습니다. 타지 말라고. 정말요? 네네, 저기 그 한 방에 다 날리고 싶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게 아니다. 이제 그냥 한번 저 타본 거고 그 이제 안전한 그 관리 감독 하에 이제 한번 체험해 본 것이니 놀라지 말아라라고 이제 잘 그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오토바이 타는 거 올리셨던데. 네, 그게 이제 그 날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날이었어요? 그날 올린 거를 보고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카톡이 와서. 저도 네. 댓글 봤어요. 너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네. 주옥같이 달려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였군요. 네. 오지연 배우님 연출 전공으로 입학을 하셨다고 했는데 영화 연출에도 도전하실 생각은 없나요? 요건 진짜 저도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게 그 같이 작품하는 감독님들도 좀 여쭤보실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게 이렇게 너무 남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네. 또 듣자니 같이 작업 많이 하신 장우진 감독님하고 네. 작업하실 때는 의견 교환도 되게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신다면서요. 그게 어떤 그 배우의 영역에 있을 때는 사실은 뭐 좀 어떤 미덕이 될 수 있지만 그 연출이라는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제가 포지션을 아예 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만큼 이제 충분할까 이제 뭐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심심할 때 뭐 어떤 글이라도 좀 써볼까 이렇게 컴퓨터를 열고 앉은 적은 몇 번 있거든요. 근데 별로 그 글 쓰는 거에 정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뭐 그런 거에 그러니까 뭐 어떤 만들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없고 그냥 누가 이제 시나리오를 보여주면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대로 찍혔으면 좋겠다 뭐 요렇게 저렇게 상상하는 것들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자꾸 저의 아이패드를 궁금해하셔서 보여드리자면 모든 하셨던 인터뷰인가요? 모든 인터뷰들을 다 해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표시를 달아와요. 정말요? 다 물어볼 네. 거예요. 이렇게 쫙 여기 보면 약간 청문회 같은 건가요? 아니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 다 스터디하고 왔어요. 네, 다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자 인터뷰할 때마다 만화 얘기해서 민망합니다라고는 하지만 또 인스타그램에 그 이상한 여우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그쵸. 지금도 얘기를 들으면서 글이 아니면 만화라도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림을 얼마나 못 그리냐면 그 한 10컷 이렇게 약간 초등학생 그림 같은 그 10컷을 그려서 올리는데도 한 5시간을 이렇게 카페에서 혼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뭐 이렇게 뭐 그렸다 지웠다 하면서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근데 그 과정이 즐겁지 않아요? 네, 재밌긴 한데 제가 또 게을러가지고 이게 어떤 것들을 해야지라고 메모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꽤 있거든요. 에피소드들이.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이게 민망하기도 하고 요즘 또 그런
식의 어떤 그 만화 컨텐츠들이 또 별스타그램에 많아서 인별에 많아서 네 그래가지고 또 약간 좀 민망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또 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질문 중에 아까 그 연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보면서 2020년에 인터뷰하신 것 중에 2020년에 작은 빛하고 남매의 여름밤이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작품을 보면서 어떤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기술적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매의 여름밤을 보면서 느꼈고 경쟁자이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슬퍼하면서 나이 먹는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작은 빛을 보고 알았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가 배우의 인터뷰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역할이라면 이 사람은 나중에는 연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자료 조사를 하면서 네. 이분은 곧 연출도 하겠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사실 제가 엉망으로 얘기한 거를 기자들이 기자님이 살려줘요. 맞아요. 너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사실 뭐 찍을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저는 바로 옆에서 많이 봐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출하고 어떤 영화를 처음부터 이제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감이 약간 엄두가 지금은 이제 안 나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 현장에 어떤 n분의 1로 있는 것이 훨씬 즐겁기 때문에 좋은 작품, 좋은 인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 배우의 어떤 그 포지션이 또 나름 좋습니다. 아주 이게 남의 시나리오를 두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막 마음껏 얘기하고 네, 마음껏 얘기하고 그냥 내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뭔가 사실 너무 책임이 막중한 일이라 뭐 지금은 좀 생각을 안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인생 기니까요. 다음에 네. 하고 싶으시면 그때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배우전의 마지막 작품인 김양희 감독의 내일의 연인들은 동명 소설집 중에서 단 한 편이 이 단편이 원작이었는데 배우님께서는 연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작을 참고하셨습니까? 아니면 영화 대본을 중심으로 캐릭터를 해석하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읽고 하겠다고 했던 거는 이제 대본을 읽고 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원작을 제가 사기는 샀거든요. 주문을 해가지고 사고 그리고 한 번 이제 후루룩 읽긴 읽었어요. 원작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근데 읽고 나서는 사실 원작을 뭐 더 보거나 하진 않았고 어쨌든 이제 이 시나리오로 이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열심히 보고 네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지금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서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인터뷰에서 시나리오하고 캐릭터 중에서 나는 시나리오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캐릭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도 좋지만 시나리오가 좋으면 움직인다 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방금 질문하셨던 내일의 연인들은 시나리오의 어떤 지점이 마음에 드셨던 걸까요? 이게 아마도 이게 막 캐릭터가 더 중요하냐, 시나리오가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의 어떤 답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뭐 어쨌든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틀 안에 있는 이제 그 인물의 역할을 이제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내일의 연인들에서는 그냥 뭐라 그러죠? 사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읽을 때는 그냥 이 두 사람은 얘네만 아는 어떤 연애를 하는 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밖에서 볼 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서로 드러내고 어디를 다니고 사진을 찍고 올리고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식의 이제 연애를 말고 이제 이 두 사람은 두 사람만 아는 어떤 그런 연애를 할 거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되게 이제 자잘한 변화들이 되게 흥미롭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기를 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좀 아직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어떤 그 이야기 안에서 좀
뭐라 그러죠? 좀 서툰 사람들, 조금 아니면 어쩌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아니면 약간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좀 좋은 방식이나 디테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겪었던 것들을 이제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임한 것 같습니다. 아직 긴장이 안 풀리셨어요. 왜? 이거 원래 이게 어색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네. 대답을 해서 내가 심했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아니요 이게 질문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저는 별말 안 해도 이 질문만 다 해도 오늘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가지나 있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추억이 무엇일까요? 라고 벙찐 튜브님 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작품이 2가지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작품일까? 라고 생각돼서 일단 요건 조금 부연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질문을 할게요. 출연한 모습 중에서 본인 모습과 가장 흡사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작업하기 어려웠던 배역이 있었을까요? 오늘 보신 작품들 말고 다른 작품 중에서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그 뒤로 걷기에 있는 시연이라는 인물은 아마 좀 가장 저를 가깝게 사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방성준 감독님이 이제 평소에 제 모습을 알고 있었고, 물론 이제 처음 이게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였지만 전에도 이제 어떤 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시나리오를 쓰고 뭐 저를 놓고 쓰진 않았는데 이제 쓰고 나서 이제 뭐 하자고 해서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뒤로 걷기는 조금 더 아마 그 바닷가 씬은 제 기억에는 제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가지고 가서 조금 더 감정적으로 찍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 방성준 감독이 이제 그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워워를 시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덜 스프게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이것보다 덜 스프게 하냐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 그거 또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니 여기는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약간 관습적으로 가져갔던 거를 이제 방성준 감독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어떤 인물이고, 사실은 제가 만약에 같은 일을 다룬다고 하면은 아마도 저런 모습으로 다룰 것 같은 모습일 것처럼 조금 닮은 사람이 시연이고요. 그리고 조금 다르다? 어렵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근데 트랜짓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되게 급하게 이제 촬영을 해야 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문혜인 감독님이 만든 어떤 설정과 관계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좋은 사람인 것, 그리고 이제 그 백호랑 어떻게 관계하는 것, 영화를 얼만큼 좋아하는 것에 사실은 관심을 더 열심히 두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살짝 밀어놓은 거를 문혜인 감독님이 좀 글이랑 사전에 어떤 열심히 조사하신 것들로,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디렉팅 하는 것으로 이제 사실 좀 잘 이렇게 지켜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어쩌면 곤란할 수도 있고 좀 어렵고 조심스러웠어야 되는 작업이어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문혜인 감독님이 사실 주변에서 이제 세심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글 속에 열심히 잘 녹여주셔서, 그래서 뭐 사실 조금 힘들 수 있는 작업을 조금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뒤로 걷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은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계속 독립영화에서 좀 어둡거나, 네. 심지어 김소미 기자가 뭐라 그랬지? 무슨 슬로우 네. 영화의 계보가 생긴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쵸. 우울한 역할을 맡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개인 성향은 밝고 까불까불 좀 명랑한 쪽. 그렇죠. 밖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렇고요.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또 뭐 다르니까 네, 약간 알겠습니다. 바보처럼 있고.
못 참아요. 아니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연기하는 게 너무 좋고 연기 안 할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재미가 없다. 약간 집에 있으면 팬이다 같은 뉘앙스를 쓰셔서 뭐 네. 하세요? 집에 있으시면? 그러니까요. 고양이? 고양이요? 고양이도 사실 뭐 밥 주고 놀아주고 하는데 그렇게 뭐 큰 시간이 드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집에 구찬이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구찬이가 이렇게, 별로 앵기지 않는다면서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쉐어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집을 때 얘기했지만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사춘기 딸하고 아빠의 관계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안방을 들어가면은 이제 거실에 딸이 나오고, 제가 뭐 모두 그렇지 않겠죠. 뭐 더 행복한 가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거실로 나오면은 뭐 자기 쉬고 싶은데 가고, 그러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제 앙앙대면은 간식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나쁜 생각을 가끔씩 이제 구찬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나쁜 생각을 이렇게 뽑아가는 것 같아요. 구찬이가 뽑아가서 먹어버리고, 간식하고 같이 먹어버리고. 요괴 수준인데요. 네, 걱정과 네, 네. 오판을 먹어버리는 고양이.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과 우환을 더 큰 걱정과 우환으로 이제 구찬이가 다 뽑아먹지 못하게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찬찬히 나중에 또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요즘에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네. 근데 되게 뭐 어색하고 가식적인 사투리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바꾸려고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데,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하면서도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안 써가지고 사투리.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너무. 오리지널 사투리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안 하다가 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하면서 잠깐 이렇게 마스크 좀 벗고 해볼까요? 우리 지금 사투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잖아요. 사투리. 그렇죠. 그렇죠. 사투리로 하면 네. 정확하게. 네. 사투리 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방금 좀 좋았어. 근데 예. 근데 얼마 전 아니고 작년에 아무튼 그 부산 사투리로 어떤 오디션을 봤는데 네. 북한 말이 아니냐. 네, 누가 그래가지고 아, 그 뒤로 약간 자신감이 나는. 긴장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그게 사실 전라도 말로 이렇게 써져 있는 대본을 제가 이제 어거지로 바꾼 거였는데, 아, 그래서 뭔가 좀 그날 실패했었나 봅니다. 그렇군요. 트렌치에서 아니다. 이런 민망한 거를 저한테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즐거운 네오님. 어떤 칭찬을 들을 때 가장 흐뭇하신가요? 잘생겼다? 귀엽다? 이렇게 왔어요.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칭찬이 더 좋으신가요? 아, 꼭 그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는. 아,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 남자답다, 뭐 우람하다, 남자답다. 찔이다, 뭐가 좋으세요? 근데 요즘 사실 귀엽고 잘생긴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감사하죠. 저 이제 뭐 작년부터 그랬는데, 이제 누가 그렇다, 너가 그래라고 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래서 잘생겼다, 귀엽다 하면은 감사히 이제 뭐 둘 다 마다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살짝 던졌던 남자답다도 금방 끄떡끄떡 하신 거예요. 남자답다 좋죠. 네. 취향 좀 이쪽인 것 같아요. 남자답다로 저희가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랜짓에서 여성의 좀 이렇게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 몇 가지 어떤 손동작이나 아니면은 그 머리칼 넘기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잘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때 쓸 수 있을 때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아무튼 이제 그 좀 여러 번을 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을 자꾸 시키길래 뭘 계속 머리칼을 넘겨. 내가 이제 했더니 아 이제 그만할게 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안 했는데 이제 영화에는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와 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이 있나요? 있다면은 요새는 무슨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친구들한테 도망간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좀 많이 징징대는 편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징징대세요 요새는? 요즘요? 네, 고양이가 해결 못하는 징징거림은 뭡니까? 근데 저 항상 똑같아가지고 그냥 어떤 일에 어떤 텀이 생기는 것, 그리고 이제 쉴 때 뭐하지? 뭐 약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쉴 때 이제 에너지가 안 생기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한 1, 2년 전 보다는 지금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좀 약간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심각하게 좀 바스락거리면서 살았거든요. 정말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네, 그런 거가 이제 훅 들어갔다가 훅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렇게 막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이제 쉰 친구들도 있고 그걸 의연하게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는 조금만 이렇게 아프면은 하면서 이제 가서 이거 보라고 이제 내가 저기 다쳤다고 이러면서 저 새벽에 전화해서 이제 그냥 뭐 늘 반복하는 레퍼토리를 하는데, 네, 그걸 아직까지는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그 몇몇의 친구분들이. 사실 이게 시간을 이렇게 놓고 보면 네. 데뷔하시고 나서 소처럼 일하셨는데요. 너무 많이 출연했는데 지금 영화도 이만큼이고 근데 방송도 이만큼이고 내가 다 보고 올래도 다 보고 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뭐가 많아서. 이게 사실 배우들이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해도 그렇게 바쁘지가 않아요. 엄청 이게 바쁘려면은 네. 뭐 하루에 한 일주일에 3번 촬영하고 이런 일도 잘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을 많이 할 때도 뭐 1년에 한 두어 달이 사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없을 때가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봄 여름에 좀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가을 겨울에 일이 많고 봄 여름에 항상 좀 일이 없어서, 그게 이제 기운이 약간 가을 겨울에 기운이 맞아서 이제 지금 9월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9월에. 만화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만화 그리셔야 될 것 많아요? 같아요. 네. 자, 오늘도 가방 챙겨 오셨는데 촬영장 가실 때 혹은 생활하실 때 필수품이나 꼭 가지고 다니는 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저 황토색 가방 본인 거였죠 아까. 어떤 거요? 그 황토색 가방 왼쪽으로 메고 나왔던 내일의 연인들에서요? 네네. 네, 맞아요. 그거 본인 가방이었고 네, 이게 제 거 맞습니다. 가방 되게 크신데 네. 꼭 들고 다니는 소지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어폰? 이어폰? 네, 이어폰. 주로 뭐 들으세요? 음악이요? 음악. 근데 저 막 새로운 음악을 담진 않고, 요즘에는 그 애플 뮤직을 이제 제가 결제해서 듣는데, 거기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추천하는 것들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잔잔 뭐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잔잔한 거 듣고, 뭐 포크송 이렇게 해서 듣고 뭐 그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마 인디 음악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자주 듣고 네, 원인의 이발관 이런. 네.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네, 듣고 그런 있었어요. 거죠. 도대체 이런 음악들을 어디서 아는 거야? 싶은. 한 번만 들어보면 나도 그거 들어봤어. 네. 친구들이 다 약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배우님 다작하시면서 다양한 배역을 많이 맡으셨는데 혹시 욕심나는 장르나 배역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왔네요. 저는 그 복싱 선수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다른 인터뷰에서 저를 봤어요. 맞아요, 그죠? 네. 꽤 오래 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아직 하자고 안 하니까. 그간에 더 많이 만들어졌던 게 뱀프 시롤 말고는 딱히 복싱 영화가 한 2개밖에 없어서. 그쵸. 하여튼 뭔가를 소리 복서 이런 네. 거. 네. 뭔가를 그냥 이렇게 몸을 쓰는 거.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몸으로 열심히 하는 거면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꼭 복싱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스포츠도 좋은데, 근데 복싱은 뭐라 그러죠? 그 옛날에 뭐 주먹이 운다 뭐 이런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그 뒤에 나오는 뭐 블리드 포티스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여튼 굉장히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뭔가를 원하는데 막 자기 파괴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걸 실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네, 그리고 막 제가 이렇게 막 얼굴 막 이렇게 막 붓고 피 바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실존 인물을 연기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셨죠. 네, 그거는 뭐 기회가 되면은 네, 뭐 될까요? 네. 아니 얼굴에 피 바르는 거 관객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그래요? 생각했어요. 자, 엄청 작품에 대한 질문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네. 트랜짓에서 검정 손톱의 의미와 빨간색 남방은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 취향일까요? 라고 영화님이 질문을 하셨네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 아마 문혜인 감독님이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근데 좀 의상이랑 이런 것들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 스텝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좀 현장에서 조금 더 자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꾸미고 싶은 사람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저는 좀 안 그랬으면 했었거든요. 그 물론 이제 그 현장에서도 어떤 그 자기가 이제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더 꾸미고 뭔가 하는 것이 일이랑 상관없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호는 그 조명하는 기술 스텝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좀 안 맞고 신뢰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감독님이 아마 이제 그 고르고 이제 타협한 어떤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니큐어는 직접 네 발라주셨습니다. 그 전날에 삐뚤빼뚤 이렇게 네네. 그 아무래도 이 검정 손톱이나 빨간색 남방은 질문하신 말씀대로 영화를 보면서 이상하다 저거 뭐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한 복선을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하지만 정확하게 좋은 장치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저는 손톱이 검정색이어서 약간 혜인아 라고 생각하면서 너의 미적 광고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보긴 했습니다. 자, 뒤로 걷기에 대한 질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폐물을 팔려다가 많은 장면이 나오는데 폐물들이 모두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그게 제가 처음 사실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뭐 어떤 의미적으로 해석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아빠가 그 사과한다고 갖다 준 것들이 마저 다 가짜야?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냥 엄마가 참 짠하고 안타깝다? 엄마는 뭐 가짜인 줄 모르고 또 모아놔서 그쵸, 그쵸. 나중에 보면 파가라까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 장면은 가짜다가 아니라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들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었나를 아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감정 톤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뒤에 이제 료타가 이제 너무 행복하게 그 어떤 이게 금이고 아니고의 진위에 상관없이 그 행복하게 자기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또 그 사실 저도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엄마와의 어떤 추억을 이제 뭐 공유하고 그리고 그 미움을 덜어내고 사실 이제 어떤 말 한마디를 원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뭐 답답하고 이랬던 건데 이제 그거를 결국에 노타 덕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닷가로 털어낼 수 있는 뭐 사건이었던 거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변이 보려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뒤로 걷기 앞부분을 조금 놓쳤는데 배우님 목소리로 앞부분 요약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조금 민망하신지 힉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어디부터 보셨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라임님 어디부터 어디부터 보셨어요? 보셨죠? 그래야지 남겨주시면은 그 네, 사이 남겨주시면 거를 얼만큼 빠졌는지 네,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지원 배우님께서는 인터뷰 중에서 자신과 배역을 별개로 보고 촬영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고 인물보다는 작품과 연결성을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던데 그럼에도 좀 더 자신의 삶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했던 배역이 있다면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닉네임이 뒤로 걷기예요. 뒤로 뛰기예요.
위험한데 뒤로 돌리는 거. 네. 근데 이거 근데 저도 다른 인터뷰를 읽으면서 좀 신기했거든요. 나 미래는 생각 안 한다. 작품이 영화제에 가거나 개봉을 하거나 대한 생각을 가능한 안 한다. 네. 그게 뭐라 그러죠? 좀 막 제가 엄청 이 일을 숭고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영화는 고귀한 거야. 막 이게 뭐 촬영이 전부터 막 영화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 막 우리는 작품 잘 찍어야 돼. 뭐 이런 편은 아닌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 작품이 그 뒤에 이제 개봉하거나 아니면 영화제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수확이 있는 거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이제 너무나 많은 어떤 뭐 인연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라서 그거는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저는 사실 어찌할 수 있는 것만 신경을 쓰자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네,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뭐 인터뷰 때 했던 얘기는 아직도 그런 이제 이렇게 다 찍고 그 어떤 영화를 끝내고 나면은 크게 미련을 가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이 이후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사실 그런 생각도 크게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가능한 한 찍을 때 어떤 그 최선의 인내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 시간을 유용하게 쓰도록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까 이 질문에 본인과 가장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삶과 닿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배역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도 같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뒤로 걷기의 발랄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시험 말고? 네. 누굴까요? 다 있는 사람이요? 다 있는 사람? 질문이 그랬어. 자신의 삶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했던 배역이 있을까요? 근데 뭐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과 닮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더스트맨에서의 이제 더스트맨에서의 그 태산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냥 떠안고 사는 어떤 모습들 아니면 뭔가를 이제 좀 자기 파괴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거는 어느 일정 부분 닮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제가 한쪽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고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굉장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어떤 연기나 아니면 좋은 영화를 만들고 좋은 드라마에서 이제 작업을 한다라는 것과의 어떤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복싱이나 그런 뭔가 되게 노력하는 어떤 인물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인터뷰의 맥락이 닿는 게 이분이 또 다른 데서 넷플릭스 F1 본능의 질주가 너무 좋아서 며칠 밤을 샜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보면서 엄청 많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막 하고 생명을 걸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달겨드는 그런 걸 하고 싶으시구나 이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복싱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랜짓에서 연기하신 캐릭터가 자칫하면 스테레오타입으로 표현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존의 트랜스젠더 캐릭터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캐릭터 표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근데 요거는 아까 저희가 대답을 언뜻 조금 해버린 것 같네요. 네. 사실 현장에서 같이 감독하고 의논하면서 감독의 아이디어들을 받아주시고 네. 따로 뭔가 뭘 이상하게 캐릭터를 만들기보다는 영화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그 상황에 네. 조금 더 집중하셨다라는 설명이었던 거죠. 네, 거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까 저 위에서 벙찐튜브님이 기억에 관련된 작품이 두 가지여서 배우에게는 기억이라는 것, 추억에 남는 것이 뭔지 여쭤본 겁니다. 라고 제가 아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부연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작품이 기억에 관련된 영화가 두 편이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기억에서는 네. 좀
남아있는 중요한 뭔가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아,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평소? 본인의 기억에 대해 그냥 본인의 평소인 것 같은데요. 평소요? 네.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뭉뚱하게 술도 안 먹고 이렇게 네, 냉정신에 갑자기 갑자기 들어오기에는 약간 여쭤보니까 네. 대답하기 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지금 고민해보는 걸로 네.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 내일의 연인 작품에서 연기하실 때 개인적으로 연애 감정이나 경험이 많이 참고가 되던가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그 말이 좀 말수가 좀 적고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의외로 불편해한다라는 것 말고는 뭐 저랑 엄청 닮아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원체 그 김양희 감독님이 이제 써주신 글 안에서 이제 이 인물들의 어떤 방향이나 이제 어떤 힌트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를 이제 엄청 열심히 이제 잘 따라가 보려고 했고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지켜서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의 연인들 보면서 네. 김양희 감독이 실현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연애는 짧고 영원하지 않고 사랑은 실패하고 관계도 망할 수 있는데 같이 있을 때 행복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앞으로 망할 거야 그죠, 이런 얘기를 그죠. 하고 있길래 잘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만나고 네. 있는데 근데 주인공도 같이 우울해하면서 우린 그쵸. 헤어지겠지 이제 여자가 없으면 빈방에 혼자 누워서 이게 내 그쵸. 미래일까 상상하면서 혼자 있으면 좀 안 좋아 라고 매달리는 네. 걸 보며 실현당한 지 얼마 안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괜히 그러는 또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맞죠? 사람이 또 그렇긴 하죠. 네. 네 편 중에서 어떤 역이 제일 우지연스러웠던 역이 뭘까요? 뒤로 걷기 시연이 같았는데 맞습니까? 아님 말고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실 왜냐하면 27분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미 답을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저희가 귀엽다, 잘생겼다, 남성스럽다 뭐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섹시하다는 어떠시냐라는 멘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내년쯤에 아, 네, 잘 받아들이고. 아직은 좀 벅찬 네, 아직은. 건가요? 네. 왜 뭐가 아직 벅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터뷰 이렇게 이상한 표시 해놨던 거 제일 큰 게 뭐냐면 네. 나에게 독립영화란 무엇인가를 대답을 하다 말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동료 배우들을 만나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가고 있다. 네. 나는 젊을 때보다 지금 조금 더 나은 배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거 뭐예요? 그럼 젊을 때가 언제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잖아. 네. 젊을 때보다 지금 좀 더 좋은 배우가 됐다라고? 나에게 독립영화는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이 해놨네.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네. 결말이 이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젊을 때보다는 좋은 배우가 됐다라니 무슨 소리냐고 아직도 젊을 때.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지금 20대 때보다는 지금 좀 낫다 뭐 약간 그렇지만 이런 얘기. 섹시하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제 내년에 네. 이미 근데 이 2주 동안 사실 그 1년치 들을 어떤 칭찬과 이런 거를 다 들어가지고 네 저번 주에도 너무 몸둘 바를 몰라서 저번 주에 들은 제일 몸둘 바를 모르겠던 칭찬은 뭐였어요? 저번 주에요? 네. 거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거의 약간 칭찬에 맞듯이 이제 저번 주에 저희도 해볼까요? 네 그래가지고 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질문 아닌데 저도 양대 연극 영화과입니다. 영화 연출 전공이에요 라고 네 튜브님이 야 라고 하셨는데요. 양대 맞네요. 양대? 한양대를 양대라고 하시니까 오 졸업을 해놓고 모른단 말이야? 양대라고 부르는 사람을 처음 늙었네. 아, 나 그런가요? 보면 딱 알았잖아. 양대라고. 양 고양이 한대 양. 자 영화하고는 별개로 진짜 궁금한데 네. 요새 무슨 작품을 준비 중이시길래 살이 마르셨어요. 얼굴이 소멸 직전인데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시네요. 네. 일부러 좀 작년 한 기분 나빠. 시월- 일부러 빼려고 하면 빠진단 말이야. 살이. 10월 달부터 일부러 이게 근데 그 친구들도 사실 그렇게 많이 물어보긴 하거든요. 뭐 어떻게 빼냐고. 근데 이게 사실 일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일이랑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아마 저도 잘 못 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조금 늦게 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이제 그 전부터 조금 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랬으면은 조금 더 좋은 얼굴들을 담을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뭐 최근에는 해보긴 했는데 그 작년 한 10월 달부터 슬슬슬 빼가지고 이제 좀 많이 빠졌다가요. 지금은 또 촬영이 조금 없어서 조금 쪘습니다. 네. 그 변화를 유심히 보고 계신 관객들이 계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갸냘펴서 복싱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라고 하셨고요. 라이트.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빼빼 말르면 또 그 맛이 있겠죠. 맛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하신다고 하고요. 부산에 오시면 꼭 가시는 맛집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저기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게 오륙도 낙지라고 근데 그게 저는 어디지? 대연동에 있는 오륙도 낙지는 막 그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위에 저기 뭐죠? 약간 그 전골처럼 해가지고 네.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저는 낙곱새를 하면은 조금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항상 낙곱으로 해가지고 먹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포장해서 가거나. 진짜 찐. 네, 그 북구에 약간 그 기사식당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근데 최근에는 가게도 좀 이렇게 바꾸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도 엄청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낙곱새와 함께 뭘 마시세요? 거기요? 거기는 술은 잘 안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가지고 집에 가서도 항상 그거는 약간 밥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안주로 잘 먹진 않았어요. 건전하다. 네. 자, 전데 그 전에 오지연 배우님의 영화 필모 몇몇을 봤을 때는 일상적인 느낌의 영화들이었다면 이번에 너의 기억은 장르적인 색깔이 짙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대한 가상적인 설정이 매력적이었는데 아마도 현실에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설정이다 보니 그런 인물을 연기할 때 어떻게 연기하셨을지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장르적인 영화의 인물을 연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고 연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넘치는 거에 대한 걱정이나 조금 이렇게 불안함이나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기들을 뭐 한동안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요 한 몇 년 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으면서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사실은 정말 장르적으로 연기하면서 잘하기가 어렵고 그거를 많은 분들이 편하게 재밌게 보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모니터를 열심히 보죠. 이게 제가 익숙하지 않은 장르나 아니면은 저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할 때 저는 원래도 약간 모니터를 열심히 보는 편인데 근데 이제 너의 기억은 특히 이제 그 모니터를 열심히 봐가면서 어떤 정도들을 이렇게 이제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촬영적으로도 아마 조금 여러 가지들이 있는 영화였고 편집이나 어떤 사운드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영화여서 이제 그런 자리들을 좀 신경을 쓰고 모니터를 하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나가는 영화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요. 네. 그래서 장르 영화 할 때는 이런 생각들 하시겠네요. 현실에서는 없지만 영화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거. 네, 좋아요. 그리고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영화제에서 저는 사실 개인적인 어떤 영화제에서 보는 영화들의 취향들은 그냥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영화들의 어떤 순간을 볼 때 되게 이렇게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안정적으로 잘 만들고 좋은 작품들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냥 이제 막 편집도 막 지 맘대로 하고 뭐 이렇게 무슨 저 촬영 라인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붙이고 막 뭐 맘대로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뚝딱뚝딱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영화들의 한순간들을 볼 때 되게 야 하면서 이제 술 마시러 가는 것 같습니다. 야 예, 알겠습니다. 인사도 크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좋았어요. 56분이거든요. 저희가 10분 남았는데 네. 왜 이렇게
컨디션이 풀리는데 50분이 걸렸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근데 또 내 집에 가면은 아마 또 후회할 겁니다. 그 얘기 또 내가 왜 했나 할 네, 거예요. 네, 혼자 또 그 질문 답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인스타그램에 막 올려요. 아니 나 절대 안 돼. 그래요. 정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일단 보자. 더스트맨 GV 할 때 내는 양념치킨, 할배, 성대 모사 하신 거 보고 누가 봐도 시연인데 장구 같은 배우님 귀여우니까 귀여운 배역 많이 해주시면 안 되시나요? 복식 말고요. 호호호라고 이렇게 읽기 어렵게 민망하게 귀엽게 말을 쓰셨네요. 어떡하지? 귀여우니까 귀여운 배역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네. 네. 들어오면은 제가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배우님 주종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주종이요? 네. 저는 맥주파기는 하거든요. 맥주파인데 이제 가끔 첫 잔 소맥을 먹고 이제 맥주를 쭉 먹는데 저는 막 때려 먹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유지를 잘 이렇게 하는. 막 취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취해가지고 그걸 이제 유지하는 이제 완전히 가진 않고 이제 그 기분 좋은 거를 잘 유지하는 편이기는 해요. 오, 좋네요. 네. 춘천에서 이정 노래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노래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오, 이렇게 언제요? 원래 Q&A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오늘 왜 이렇지? 이게 배우전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배우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음성을 부르진 않는데 좀 네. 오늘 좀 그런 분위기네요. 노래를 불렀다고요? 춘천에서 이정 노래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노래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지금 춘천 맞다. 저 했던 거 제목 같아요. 까먹었어요. 네, 그게 아니 그 노래를 했던 기억을 까먹었어요. 이게 뭐 너의 의미였나? 뭐 아무튼 아닌데 무슨 뭐 그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 노래 평소에 좋아하세요? 아니요, 지금 이제 노래방 안 간 지는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노래방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노래. 생으로 노래하기 조금 애매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말요? 아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니 여러분 마스크를 벗긴 다음에 우리가 노래를 해보라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일단 한 서너 개 남았는데 시간이 대충 되니까 저희 그냥 일단 네. 그런 것들만 읽어드리면요. 네. 복싱 선수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좋아하시거나 즐겨 하시거나 뭔가 하시는 운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도 그냥 걷기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좀 자주 걷기는 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제 산책은 자주 나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헬스를 이제 친구랑 같이 하다가 이제 친구 흥미가 떨어져서 이제 저 혼자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큰형님들 사이에서 핍박 받으면서 몰래 이렇게 숨죽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영화나 배우가 있으신가요? 혹은 즐겨보는 영화나 장르 같은 거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이게 많은데. 그리고 네.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그쵸. 오늘 기분과 오늘 날씨에 떠오르는 건 뭘까요? 근데 저는 막 항상 생각하면은 숫자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머니볼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그리고 제이크 질레날 배우 나왔던 저기 있잖아요. 갑자기 저기 데몰리션, 네, 데몰리션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영화도 좋아하는 거 너무 많죠. 네. 저 배우는 좀 멋져. 나도 저런 배우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되는 배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준 선배님 그리고 조진 선배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부터 네, 뭐 그분들의 뭐 어떤 점이 좋다 뭐 이렇게 감히 뭐 제가 그럴 수 없지만 같이 연기하고 싶은 상대 역으로 같이 연기하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상대역이요? 네. 문근영 배우님하고 하게 된다면? 그게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사랑 식었어요 이제는? 뭐 그런 꿈을 이제 한때는 꾼 적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만나뵙게 되면은 되게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제가 진짜 거의 중학생 때 막 이렇게 혼자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장화홍련이라는 영화 막 DVD
또 막 사가지고 거기 무슨 필름 이렇게 껴주는 이벤트가 있는데 또 그것도 뭐 하고 어쩌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뵈면은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제가 오감 열심히 소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영 배우 귀에 들어갈 때까지 소문 내도록 할게요. 네. 배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우유빛깔 피부 우지연. 이런 건 직접 말해요. 왜 나한테 이끌라고 시키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영화를 조금 못 봤던 분이 아까 그러니까요. 앞에 어디서부터 근데 또 뭔가 또 하나 또 있네요. 그새 떠올랐어요. 배우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배우님의 필모를 많이 보시나요? 몇몇 배우들은 자신이 만든 영화를, 출연한 영화를 직접 보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등장씬을 틀어드리면 쑥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본인이 출연한 것들을 보시면서 쑥스럽지 않게 보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틀어요. 틀어서 보고 뭐 그때는 열심히 했고 그리고 뭐 조금 부족하고 못나도 저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됐고 앞으로 찍을 거 잘 찍지 뭐 약간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때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촬영할 때. 네, 예전 작품들을 보면은 이걸 찍을 때의 어떤 그 마음 상태 그리고 이걸 찍을 때의 고마웠던 사람, 약간 미웠던 사람, 뭐 그 현장의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고 그 안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있는 애가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전데 제가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애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다시 또 보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걸 어떻게 또 쑥스럽지 않게. 네네네. 그래서 지 걸 어떻게 저렇게 재미나게 보는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거의 코멘터리 하는 기분으로 그 장면들과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보시네요. 네. 그리고 뭐 남들이 오히려 더 못 견디던데요. 그거 잠깐 틀어놓으면. 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스크를 벗으시고. 네. 이제 벗는 네, 이제 잠깐 시간인데. 왜냐면 저희 벌써 1시간 다 됐어요. 네, 저는 말 끼워줄 집에 것도 가야죠. 없이 막 이렇게 대답만 하고 있었는데 다 끝났는데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안나가 네. 확장판이 이제 맞아요.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가을쯤에는 이제 제가 촬영했던 드라마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들도 조금씩 개봉을 해서 뭐 이제 잠깐씩 또 얼굴을 비추고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계속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오른쪽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네, 지금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보라. 오른쪽은 그쪽인가요? 네. 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인터뷰들을 쭉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우지연 배우님은 끊임없이 연기를 득도하려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연기는 우지연이란 배우의 인생에서 뭔가요? 아니면 영화는 뭘까요? 근데 이게 사실 막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떨어지고 싶은 노력을 뭐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그러게요. 그게 좀 쉽지가 않네요. 저는 사실 이 일을 막 그렇게 숭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제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좀 더 행복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현장 하루하루의 어떤 촬영들이나 만나는 글들이나 인물들이 저한테는 아직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재미난 일인 거죠. 진짜 컬러풀한 거죠. 이제 어떤 책을 받아서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이제 어떤 인물을 상상하고 그 현장에 가면은 누구끼리 싸우고 뭐 쟤랑 사이가 안 좋고 뭐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이제 뭐 그런 걸 재밌어 한다는 건
누구누구는 또 어떤 너무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응원하는 관계를 보면서 또 마음도 좋기도 하고 뭐 누가 사귄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현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과정들만큼 재밌는 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뭐 다른 걸 좀 해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재미가 없는 걸 뭐 어떡합니까 진짜로. 그래서 뭐 오토바이 타도 재미도 없고 그냥 뭐 이거 한 바퀴 돌고 그래서 걷고 뭐 음악 듣고 고양이 보고 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지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잃는 것들도 많겠지만 뭐 얻는 것들도 있으니 이제 잘 이렇게 지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힘들면은 이제 전화하고 합니다. 네. 야, 씨. 힘들어 죽겠어라고? 네. 하지만 그 인터뷰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나는 카리스마가 있는 배우는 아니다. 나는 친구들이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걸 보면서 부러워서 야 연기가 되게 매력 있게 느껴져서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카리스마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리스마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배우님 모자 쓰셔서 얼굴이 그늘져서 잘 안 보여요. 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근데? 뭐가요? 모자를 벗으면? 내 얼굴 아니고 머리가 좀 물리긴 했어요. 안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자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자 쓴 걸로만 기록에 남겨주시고요. 그러게 왜 모자를 쓰고 왔냐고요, 애초에. 아니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길러야 되는데 네. 길러야 돼가지고 기르고 있는데 파마를 또 할 저기가 안 돼가지고 네. 할 수 없죠. 버텨야 돼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저희 시간이 지나버려서 관객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며칠 전에 칭찬 포화, 뭐 칭찬 공격까지는 안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엄청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시 안 나. 몸둘 바를 아는 사람 이제 긴장 풀린 것 같아요. 내내 뭐 이렇게 대단하다가 이제야 좀 자세가 똑바라졌어요. 되게 수다스럽고 말 많다고 들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공적인 성격의 자리기도 하고 저는 요즘은 웬만한 어떤 공적인 자리에 가서 또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그 말들이 가지는 무게들이 이제는 좀 실감을 하고 그 위력을 뭐 이렇게 느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술도 그래서 좀 친구들이랑 먹을 때 말고는 좀 재미없게 먹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재미없게 먹어야지 신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신나서 실수할까봐? 네네 그래서 많이 먹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있어요. 사실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불편하고 어색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GV는 네. 일단 싫으면 여기 안 앉아 계시고 나가세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든든한 아군.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네. 그래서 긴장을 다 풀고 네. 술 마신 것처럼 막 까불어도 뒤탈이 안 나는 그런 유일한 생각을 사람들. 못 해봤네요. 왜? 칭찬 그렇게 많이 받았다면서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그러게요. 좀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양이 만나서 오늘 밤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네. 댓글 같은 것들이 주는 글자가 주는 힘보다 네. 객석에 앉아서 네. 말을 들어주고 눈을 맞추려고 애쓰는 관객들의 이미지가 훨씬 더 힘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GV의 순간들은 나중에 처지거나 늘어지거나 내가 이걸 왜 하지? 한번 현타가 왔을 때 네. 아닌데 내가 그때 되게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데 난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위안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저번 주부터 계속 그러고 있어요. 사진 하나라도 찍어드릴까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 마무리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극장에서 이렇게 관객분들 뵙는 일이 좀 자주 있지가 않고 그리고 특히 부산에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굉장히 제 친구들이 이렇게 그 어떤
약간의 조롱이 섞인 혹시 뒷자리에 지금 앉아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금이환영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네 장원급제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또 항상 영화의 전당 이렇게 와가지고 객석에서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는 또 느낌이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2주의 시간이 저한테 꽤 특별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때 느꼈던 어떤 기분들을 잘 가지고 이제 저를 또 잘 다루고 성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것들에 좋은 역할을 하는 어떤 n분의 1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얼굴로 이제 극장에서 또 다시 뵈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